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18시 7분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을 찍고 나서 정말 크게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매매에 있어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전망과 더불어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한 재료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 좀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전망을 확인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코스피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서 정말 많은 투매 물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거래일을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매도 물량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외국인들이 월요일만큼은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원래는 좀 보여줬었어요. 보시면은 10월 13일 월요일도 양봉 마감이고요. 10월 20일 월요일도 양봉 마감입니다. 27일 월요일도 양봉 마감, 11월 3일도 양봉 마감, 11월 10일도 양봉으로 마감했고요. 당연히 11월 17일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나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24일날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외국인들의 투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눌림목 구간, 현재 위치해 있는 이 73,000원 구간은 뭐다, 여러분들? 무조건 추가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점을 찍고 나서 큰 하락이 나왔었던 본질적인 이유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죠. 금리 인하 확률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도 4대 6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투자자들 어떤 심리가 강하게 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매도에 대한 심리가 강하게 발현이 될 수밖에 없고 애초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포를 우리가 비중으로만 살펴봐도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고 얘네 매수세가 들어옴에 있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 이는 주가가 하락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AI를 중심에 두고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AI를 굴리려면 데이터 센터를 굴려야겠죠. 그럼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었죠. 왜?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 SMR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숨에 올라갔는데 AI 버블론이 여론의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면서 당연히 투자자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매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빠졌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나와주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에 있어서 어떤 재료가 좀 나와줬습니까? 우선 금리 인하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존 윌리엄스에 이어 파월과 이견 없는 샘프란 여는 총재 12월 금리 인하 지지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좀 나와줬어요. 원래 FOMC 이전에 마지막 고용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었습니까? 실업률이 약 0.1%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0대 70의 확률에서 40대 60까지 올라가 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 있어서 투표권을 가진 이러한 인물들이 금리 인하에 있어서 지지한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몇 %까지 올라갔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무려 80%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도를 가져가고 있었던 우리 외국인들 오늘 어떻게 추세를 좀 전환시켰나요? 매수세를 넣어주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으나 1.66%가량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이 일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윗꼬리 저항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기존의 매도를 가져가고 있었던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집어 넣어줬다는 거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확률 80%든 40%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되는 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무슨 확률이 100%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사실 이런 건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사를 좀 풀어드리는 거는, 그리고 본질적인 재료라고 설명드렸던 이유는 주식이 원래 어떻게 돼요? 기대값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론상 최고조에 다다랐었을 때 시장에 어떠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 돈의 가치 떨어뜨리지 않겠네, 얘네 금리 동결시키겠네.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던 거잖아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우려감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반대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기사가 좀 나왔나요?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AI 버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IB,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매해라. 이 CT그룹 입장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고객사들끼리 프리미엄 지불 경쟁에 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얘네가 과감하게 어떻게 했어요? 매수를 추천한다 라는 식의 기사를 발표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많은 기대값에 대한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AI 버블이다 라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매도 물량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 버블은 여러분들 AI가 시장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에도 아이폰이 스마트폰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기사를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값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때도 어떠한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버블이다, 아이폰 버블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실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 발표 어땠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잖아요. 역대급으로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I를 중심에 두고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굴리려면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되나요? 친환경 에너지로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SMR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 이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전망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주가는 기대값이 선반영되면서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려감이 선반영되면서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주가가 유지하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요. 어닝 쇼크가 나올 거라는 기사가 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미리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굉장한 재료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사를 좀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업계에 따르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중단기 실적 성장은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우리가 사실 걱정했었던 게 두산에너빌리티가 기대값을 받고 주가가 급상승한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분기에 이어 3분기 실적 발표까지 어닝 쇼크가 나와주면서 당연히 우리 주주분들 지금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매도해야 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올해 말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회사 수주잔고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에서 수주한 불가리아와 폴란드 원전 기자재 수주도 2026년, 2027년 중으로 가시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프로젝트 수주 확대는 향후 실적 성장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 즉 어닝 서프라이즈는 언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2026년 1분기부터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가능성의 조짐이 보인다라면 주가는 미리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매도에 대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발자국, 아니 두 발자국 정도 나가서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 말씀드리고 싶고,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SMR은 여러분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아시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갈 수밖에 없고, 지금 SMR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SMR 관련주 정말 많은 기대값 받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 비중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요. 최근에 거래량을 살펴봤었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에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 그럼 반등이 안 나오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꼬리가 보이실 거예요. 윗꼬리가. 이게 뭐예요? 윗꼬리랑 밑꼬리가 있다는 게 뭐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우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 매도세를 어떻게 했다? 이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음봉 캔들로 마감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매도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반등 구간이 나오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 우리 주주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에서 그냥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단기적 관점으로 N자형 상승 파동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단중기적 관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하신 우리 주주분들은 매물대 저항이 받는,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매 팁을 좀 설명해 드리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2023년 10월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을 늘려갔고요. 최근 고점 대비해서 비중을 좀 줄이긴 했어요. 한 2% 정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들이 매도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 그리고 수급 매매 동향을 파악하면서 외국인들이 밑꼬리 매집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도 같이 매집을 하고요.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 즉 외국인들이 매도를 가져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전에 물려있는 이 매도 물량이 또 있겠죠. 본전 찾기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매도 물량을 프로그램 써서 만들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자. 그게 얼마인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얼마냐면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크게 만들어졌었던 이 구간이죠. 여러분들 85,000원에서 90,000원대 구간에 도달했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를 할 필요는 있다. 왜? 영원한 상승은 없기 때문에 1파 나왔죠. 2파 조정 나왔죠. 3파 이후에 뭐예요? 4파 또 조정이에요. 그리고 5파 상승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선은 85,000원에서 90,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자. 즉 차익 실현을 좀 가져갈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전부 다 매도하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요. 어차피 저항받고 내려왔었을 땐 여러분들께 또 얼마에 매수하자 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구간은 확실하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얼마원 단위의 타점을 좀 실시간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이러한 정보들 다 받아갈 수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구독을 눌렀을 때 다른 주주분들보다도 더 빠르게 이 영상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빠르게 이 영상을 보면서 이 타점에 내가 매수해야 되고 이 타점에 매도해야 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빠르게 할 수 있고 장중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이 업로드가 됐었을 때 여러분들 타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증시 상황 제가 단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증시가 끝까지 하락할 거라 생각한다. 증시는 계속 늘릴 것이다. 단기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증시 반등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보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